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르칼 세간의 7개의 대지에 나오는 오마나지의 에스카노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에스카노르 같은 경우는 태양의 힘으로 강해진 특성을 지닌 인물이니만큼 밤에만 돌아다니는 혈기와 제대로 된 싸움을 성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껏 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 다른 설정으로 바꾸어 가상 시나리오를 전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어느 날 자신이 좋아하는 대마법사인 멀린의 방에 볼 일이 있어 찾아갔고, 멀린은 새로운 마법을 연구하고 있는 듯 보였죠. 에스카노르는 멀린씨 지금 뭐하고 있냐며 관심을 보였고, 멀린은 드디어 새로운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마법은 이 세계 텔레포트로 다른 공간으로 동물이나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법이 정말로 이 세계로 보내는 건지 동물이나 물건을 보내서는 알 수 없다며 인간을 한번 보내보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에스카노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에스카노르는 당황하며 설마 저를 보내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라고 식은땀을 흘렸고, 멀리는 사실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카노르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하자 에스카노르는 저 같은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멀리는 당신이라면 충분히 어떤 세계에 가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하며 에스카노르에게 마법을 걸었고, 에스카노르는 어떤 빛에 휘감기며 사라졌죠. 처음 보는 세계에서 눈을 뜬 에스카노르는 사방이 어두운 숲이었기에 당황하며 멀리는 불렀고 다시 자신을 데리고 가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소리쳐도 자신은 되돌아가지 않았고 풀숲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한 혈기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에스카노르를 보자마자 덤벼들었고, 에스카노르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저는 맛없어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며 도망쳤습니다. 혈기는 에스카노르를 마구마구 공격을 했지만 어째선지 요리조리 잘 피했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짜증을 나게 했죠. 약해 빠진 인간 주제에 도망가기만 잘하네 하며 계속 공격을 해야 됐고, 에스카노르는 죄송하다며 계속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혈기는 지금이 기회라며 긴 손톱을 에스카노르에게 뻗었죠. 그때 네지코가 튀어나와 그 혈기의 손톱을 막았고 곧바로 탄지로가 나타나 무료호흡으로 그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겁에 질린 에스카노르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에스카노르는 구해줘서 고맙다며 저 괴물은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탄지로는 저건 혈귀라는 녀석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에스카노르의 외모를 보고 이곳 사람이 아닌 듯하여 외국 사람이냐고 물었고, 에스카노르는 사실 자긴 이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밝혔죠. 그러자 탄지로는 엄청 신기해하며 이것저것을 물었고, 에스카노르는 소심하게 이것저것 답을 해줬습니다. 탄지로는 그런데 이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며 아까 퇴치한 혈귀라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했죠. 예전에 혈귀들은 밤에만 돌아다니며 인간들을 몰래 죽이곤 했는데 어느 순간 낮에도 출몰하기 시작하며 인간들을 대놓고 사냥하고 있다고 말해요. 혈귀는 원래 태양빛에 소멸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갑자기 태양을 극복한 혈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며 한층 더 상대하기가 껄끄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자신 동생 네지코도 태양을 극복한 혈기가 되었다고도 덧붙였죠. 에스카노르는 네지코도 혈기라는 말에 깜짝 놀랐고 왜 동생은 저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라고 묻자 탄지로는 네지코가 혈기가 된 이야기와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혈기들의 피를 모으는 중이라는 걸 말해줬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안타까운 탄지로 남매의 사연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했죠. 탄지로는 일단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에스카노르에게 함께 동행을 하자고 했고 허름한 여관으로 가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좀 자려고 했더니 옆방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고 혈기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죠. 에스카노르는 기어했고 탄지로는 뛰어나가 그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왜 이렇게 혈기들을 자주 만나냐고 묻자 탄지로는 태양을 극복한 혈기들이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서 어디에 가든 혈기들이 많다고 했죠. 에스카노르는 거참 이 세계는 무서운 곳이네요 라고 하며 덜덜 떨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탄지로는 에스카노르를 깨워 혈기들의 냄새가 강해졌다며 이곳을 어서 빠져나가자고 했고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혈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하연유 카마누에도 있었습니다.
무잔이 벼르고 있던 탄지로의 위치를 알아내자 수많은 혈기들이 탄지로를 제 손으로 죽여 무잔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 몰려든 것이죠. 탄지로는 그 많은 혈기들을 보자 에스카노르에게 죄 없는 일반인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혈기에 죽게 할 수는 없다며 에스카노르 씨라도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알겠다고 하며 여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갔고 탄지로와 네지코는 좁은 방 안에서 하나씩 덤벼드는 혈기들을 처치하고 있었죠. 하지만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카마도 남매여 고개를 숙이거라 라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고 탄지로는 본능적으로 네지코를 껴안고 밑으로 납작 엎드렸죠. 그때 엄청난 참기가 하나가 날아와 수십 마리의 혈기들이 가로로 갈라졌고 여관이 통째로 가로로 잘려나갔습니다. 탄지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어떤 근육질의 남자가 한 손에 거대한 도끼를 들고 있었죠. 누구시지? 라고 했다가 뭔가 에스카노르와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걸 알게 된 탄지로 이게 아까 그분이라고?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늠름한 자태로 저벅저벅 걸어나왔고 아까의 참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카마노에는 에스카노르를 보고 뭐하는 녀석이냐고 물었죠. 나는 오만의 죄 에스카노르 지금부터 하찮은 내 놈들 박살낼 남자다 라고 말했고 카마노에는 오만한 인간이군 너 따위가 감히 하연인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놈이 방금 날린 공격으로 혈기들을 죽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일륜도로 목이 잘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곧바로 재생할 수 있다. 으하하하 하고 웃었죠. 그러자 에스카노르는 그러기에 이미 모두 불타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말했고 카마노에가 쓰러져 있는 혈기들을 보자 반으로 잘려간 부분이 점점 타들어가 온몸이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당황을 하고 있던 카마노에게 에스카노르는 저벅저벅 걸어갔고 덤비지 않을 건가? 이 압도적으로 위대한 모험 앞에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 라고 하며 그대로 도끼로 카마노에를 반으로 갈라버렸고 카마노에는 곧바로 온몸이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해가 뜨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에스카노르가 휘두르는 모든 곳에 태양 에너지가 있었기에 일륜도에 담겨져 있는 태양광보다 훨씬 강한 마치 태양을 직접 내리쬐는 정도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태양을 극복한 혈기들이라고 해도 멀리 있는 태양에게서 소멸만 하지 않을 뿐 직접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면 온몸이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죠. 탄지로는 에스카노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냐며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아까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은 해가 뜨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모든 것의 정점이 되는 자가 된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 발언에 그저 순수하게 멋있다고 박수를 쳤고 탄지로의 박수를 보고 네지코도 짝짝짝 따라쳤습니다. 탄지로는 에스카노르에게 이젠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에스카노르는 그 무잔이라는 건방진 녀석을 박살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죠. 그때 까마귀로부터 나타공호산으로 출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그들은 나타공호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에스카노르는 자신이 7개의 대제 기사단이며 그 기사단에는 이런 초월적 존재인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다며 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며 도란도란 산을 올랐죠. 그런데 탄지로는 에스카노르를 보고 어째 아까보다 몸이 많이 작아지신 것 같다고 했고 에스카노르는 슬슬 해가 질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다며 아까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어째 불안해졌지만 그래도 산을 올랐고 올라갈수록 수많은 귀살대원들의 피냄새가 짙어져 갔죠. 그때 귀살대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그들의 공격에 이상함을 느끼며 자세히 봤는데 등 뒤에 거미줄이 있어 그들을 조종한 듯 했습니다. 탄지로는 조종하는 본체를 찾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에스카노를 보자 그는 이미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몸 상태가 되어 이리저리 도망다니기만 하고 있었죠. 탄지로는 네지코에게 귀살대원들을 최대한 해치지 말고 있으라고 했고 빠르게 그 거미줄에 출처를 찾아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를 찾아 물의 호흡으로 목을 베어내며 겨우 끝났나 싶었죠. 그 다음 아까 네지코와 에스카노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봤더니 이미 네지코와 에스카노르는 거미줄에 잡힌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하연우 루이는 탄지로가 없는 틈을 타 네지코와 에스카노르를 제압했고 탄지로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이들을 고문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그만두라며 루이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옆에서 아빠 혈기가 튀어나와 탄지로를 주먹으로 날려버렸고 탄지로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거미 혈기들이 모여 탄지로의 처절한 싸움을 구경하며 즐겼고 에스카노르와 네지코는 계속 공중에 매달린 채 몸부림쳤지만 살갗만 더욱 거미줄에 베이게 되었죠. 루이는 한참 동안 탄지로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가지고 노는 것도 지겨워졌으니 슬슬 죽여주마 라고 하며 다가갔고 그 순간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녀석들을
가지고 놀 차례인가?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스카노를 묶고 있던 거미줄이 에스카노르의 엄청난 근육에 의해 끊어지기 시작했고 근육질의 몸이 된 에스카노르가 바닥에 쿵하고 착지를 했죠. 루이가 공을 하고 장난을 치던 때에 어느새 동이 텄고 에스카노르는 힘을 다시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 거미 혈기가 에스카노르에게 이 녀석 뭐냐고 덤벼들자 양손으로 형 거미 혈기의 목과 몸을 뜯어 분리해버렸죠. 그 순간 아빠 거미 혈기가 뛰어가 에스카노르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렸고 에스카노르의 가슴팍을 쳤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에스카노르는 오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 주먹은 내게 갓난아이의 주먹보다도 약해 보인다고 하며 에스카노르는 주먹을 들어 아빠 거미 혈기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죠. 루이는 어차피 저런 일륜도가 아닌 공격에는 회복한다며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빠 거미 혈기는 몸이 불타 소멸하고 있었고 형 거미 혈기도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내 녀석들은 태양의 힘에 약하다고 했지 이 몸은 태양 그 자체다 라고 하며 한쪽 손을 들었고 그러자 저 멀리에 있던 자신의 도끼가 날아와 손에 촥 달라붙었죠. 루이는 자신의 거미줄 혈기술을 에스카노르에게 뿌렸고 에스카노르는 도끼를 한번 휘두르자 그 거미줄이 전부 불타버리며 날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뒷걸음질 치는 루이에게 단숨에 뛰어가 순식간에 사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잘린 부분의 세포가 불타오르자 고통스러워하는 루이. 에스카노르는 이제 좀 놀아볼까 했는데 이렇게 엄살을 부리면 쓰나 라고 하며 옆에 나무에 루이를 꽂아놓고 주변에 있는 거미 혈기들을 순식간에 전부 도끼로 베어 죽여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루이를 나무와 함께 도끼로 베어버리며 소멸시켰습니다. 탄지로는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를 표했고 에스카노르는 이 몸에게 대항하는 자들의 말로는 전부 죽음뿐이다 라고 오만하게 말했죠. 그때 지원으로 온 귀살대원들이 도착해 그들을 모두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을 받았다며 함께 귀살대 본부로 가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귀살대 본부로 함께 가게 된 에스카노르와 탄지로 남매. 귀살대원들은 네즈코 역시 태양을 극복한 혈기라는 것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이에 조합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혈기라는 이유 하나로 안 좋게 바라보는 주들도 있었기에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죠. 하지만 근육빵빵한 에스카노르가 저벅저벅 앞으로 나가더니 이 소녀는 다른 혈기들과 다르게 나를 공격하지 않았고 탄지로 소녀와 함께 혈기들과 싸웠다는 걸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가 당신의 그 어마무시해 보이는 근육 때문에 본능적으로 덤비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예리하게 말했고 에스카노르의 의견은 신빙성을 잃게 되었죠. 그때 모인 시각이 정오쯤이었기에 에스카노르의 엄청난 근육질 몸과 위압감이 분출되었고 모든 주들은 내가 혈기였어도 저런 남자에겐 덤비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가 나왔고 네즈코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더 있다고 말을 했죠. 그것은 기우와 우루코다키의 편지, 네즈코가 2년간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인해 네즈코의 혐의는 풀렸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탄지로는 하연육의 혈기와 하연호의 혈기를 에스카노르가 전부 조져버렸다는 걸 귀살대에 알렸고 에스카노르의 엄청난 위압감에 그 말을 시용하며 우베야시키 당주는 자신들을 도와 혈기를 퇴치해달라는 부탁을 그에게 했죠. 그러자 에스카노르는 알겠다고 하며 웅장한 육체를 뽐냈습니다. 며칠 후 탄지로에게 무한열차를 살펴보라는 임무가 떨어졌고 탄지로의 동기인 이노스케 제이치와 함께 에스카노르도 합세하게 되었죠. 무한열차에 오르게 된 이들 밤중이라 에스카노르의 몸은 쪼그라들었고 이노스케는 이런 비실비실한 아저씨는 왜 데려왔냐며 화를 냈습니다. 탄지로는 이노스케에게 에스카노르 씨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런 소리 말라고 했고 엄청나게 강한 분이라고 덧붙였죠. 그러자 이노스케는 그렇다면 나랑 대결해보자고 무턱대고 에스카노르에게 덤벼들었고 에스카노르는 진땀을 빼며 제이치 뒤로 숨었지만 제이치도 함께 이노스케가 패대기를 치며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왁자지껄한 무한열차 어느덧 건표온이와 건표를 했고 곧이어 혈기들이 튀어나와 승객들을 위협했죠. 에스카노르는 당황했고 탄지로 일행은 각자가 단련한 검술로 그 혈기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숨을 돌리고 좌석에 앉아 감상의 장면이었는데 에스카노르가 왔던 세계관에는 이런 열차가 없었기에 그저 신기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어느새 모두가 잠이 들게 되었고 에스카노르는 원래 세계로 돌아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꿈을 꾸고 있던 때에 네즈코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탄지로와 에스카노르를 깨워왔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박치기를 해봐도 이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 탄지로는 행복한 꿈에서 죽었던 가족을 만났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기에 혈기술에 당한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느껴도 쉽게 번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즈코가 박치기를 하다 흘린 피냄새에 탄지로가 반응하며 자신의 목을 베어 깨어났고 모두의 팔에 밧줄이 감겨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미 한 아이는
에스카노르의 무의식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파괴해버렸고 이제 그는 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를 부둣갈며 네즈코에게 어서 나머지 애들의 팔에 감긴 밧줄을 혈기술로 태워주라고 한 뒤 탄지로는 엠무를 찾으러 뛰어나갔죠. 탄지로는 곧이어 열차 위에 있는 엠무를 발견한 후 격돌했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엠무의 혈기술을 돌파하면서 엠무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렇게 끝난 건가 싶었지만 엠무의 목이 떨어졌어도 소멸하지 않았죠. 이미 엠무는 열차와 융합을 끝낸 상태였고 열차 내에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해 열차를 뒤덮은 뒤 모든 승객들을 먹이로 삼아 그들을 촉수로 공격했죠. 그때 깨어난 이노스케와 제니치가 촉수들을 막아냈고 네즈코 역시 승객들을 구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승객들을 지킬 수 없었고 승객들 하나하나 엠무에게 잡아먹기 시작했죠. 점점 몸집이 불어나며 커지는 엠무. 엠무의 힘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열차의 바퀴 부분까지 엠무의 몸이 되어 열차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이곳은 사실상 엠무의 뱃속이나 다름없으니 이곳에서 싸우면 우리까지 먹힐 수밖에 없다며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나가기 위해 이곳저곳을 베어보다가 열차와 열차가 연결되는 쪽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느슨한 부분을 잘라내며 이들은 탈출했습니다. 탄지로 일행이 바깥으로 나가자 자신의 촉수를 막는 귀찮은 귀살대원들이 사라졌다고 기뻐하며 엠무는 그에 더 편하게 승객들을 잡아먹으며 덩치를 키웠고 탄지로 일행이 아무리 밖에서 칼로 공격을 했지만 다시 재생하며 별 타격이 없어 보였죠. 그때 어디선가 또 다른 엄청난 귀가 느껴졌고 그의 눈에는 사연삼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무장님이 화투패 기월이라는 녀석을 꼭 산채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해서 와봤더니 약해 빠진 꼬맹이였더니 참 실망이군. 하연일의 혈기를 이기지도 못한 녀석이었나? 라고 했죠. 아카자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에게서는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고 섣불리 덤볐다가는 그저 죽음뿐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쪽은 거대해진 하연일, 다른 쪽은 상현삼 아카자. 진퇴양난에 빠진 탄지로행은 덜덜 떨었고 유일한 희망이던 에스카노르는 엠무에게 잡아먹힌 듯 했고 잡아먹히지 않았다고 해도 혈기술에 당한 상태, 그리고 어찌해서 깨어났다고 해도 지금은 한밤중이라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에 좌절했죠. 하지만 그때 엠무의 길다랗고 커다란 몸 한쪽이 갑자기 폭발하며 엄청난 피가 튀겼고 엠무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을 보니 근육빵빵한 에스카노르가 있었죠. 에스카노르는 꿈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대마법사 멀린을 만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그녀와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행복한 데이트에 룰루랄라 신나 에스카노르는 무방비하게 정신의 핵을 파괴당했고 엠무는 에스카노르의 정신의 핵 파괴 후 에스카노르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기 위해 그 꿈은 악몽으로 바꿔버렸는데 꿈속에 멀리는 돌변에 내일이 없는 자와 함께 걸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너는 그저 내 실험 재료일 뿐이며 네 녀석은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리 없으니 고독하게 죽으라는 폭언을 했죠. 그렇게 에스카노르는 멀린에게서 수차로의 외도와 폭언을 들었고 멘탈이 붕괴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갑자기 고개를 들며 저는 당신의 실험 재료일 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멀린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밝게 비춰준 태양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멀린은 태양과도 같은 이미지로 밝게 빛났고 에스카노르는 그 꿈속에 멀린의 생각만으로도 갑자기 몸이 근육질로 바뀌며 엠무의 혈기술로 인해 파괴된 정신의 핵마저 다시 소생되었고 힘을 되찾았죠. 에스카노르는 주먹으로 기차 안을 쳐버렸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엠무는 정신의 핵이 파괴되었을 텐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라고 당황했고 에스카노르는 좋은 꿈 꾸게 해주어서 고맙다, 하찮은 존재여. 하지만 함부로 멀린 씨를 이용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 너에게 죽음을 내리겠다 라고 하며 주먹을 내질렀고 그 주먹을 맞은 부분은 전부 태양의 직사광선을 맞은 듯이 불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 부분만 남은 엠무가 도망가려고 했고 에스카노르가 한쪽 팔을 들자 자신의 도끼인 신부리타가 멀리서 날아왔고 그 도끼를 잡더니 슈퍼 슬래시 라고 하며 내리쳤고 그대로 엠무의 머리 부분이 절단나며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카자는 드디어 내 상대를 찾았다며 곧바로 뛰어가 에스카노르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에스카노르는 그 주먹을 맞고 뒤로 조금 밀려났죠. 에스카노르가 근육질의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진짜 태양의 힘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기에 진짜 실력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카자는 내 주먹을 맞고도 몸이 버티다니 이거 참 대단한 인간인데? 라고 했고 내 이름은 상현삼 아카자, 혈기 중 최강의 시술을 가졌으며 여러 주들을 살해한 혈기다 라고 했고 에스카노르는 신부리타를 땅에 꽂아둔 채 가드로 올린 자세를 취하며 약해 빠진 존재에게 알려줄 이름은 없다
라고 했죠. 아카자는 굉장히 오만한 녀석이군, 재밌어, 지금 나랑 주먹으로 해보자는 거냐며 기뻐했고 그대로 뛰어나가 연타 공격을 날렸는데 에스카노르가 수차례 아카자의 공격을 받다가 한 대 퍽 때리니 아카자의 한쪽 팔이 날아가 버렸죠. 아카자는 엄청난 파괴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전력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파괴사를 낳지 시전에 다시 한번 더 정교하고 강해진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에스카노르는 아카자의 양팔을 잡은 뒤 힘을 줬는데 그 힘에 양팔이 갑자기 태양에 닿은 것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서둘러 자신의 양팔을 스스로 뜯어내고 뒤로 피했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힘을? 이라고 하며 당황하자 에스카노르는 나는 모든 것의 정점인 남자 7개의 대제 기사단 오만의 죄 에스카노르다 라고 하며 손위에 마력으로 태양과 흡사한 형태의 구체를 소환하기 시작했죠. 그때 탄지로가 조용히 아까 약해 빠진 존재에게 알려줄 이름 없다고 하셨는데 이름을 밝히셨어 라고 말했고 제이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노스케는 저 말도 안 되는 근육과 힘에 경이롭다는 듯이 쳐다보며 저 아저씨 대단한 녀석인 게 맞았군 이라고 했죠. 아카자는 에스카노르의 손에 들려진 것에서 태양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태양을 극복한 혈기라고 해도 태양 그 자체에 뜨거움에 당하면 그 누구라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만스런을 하기 시작했고 에스카노르는 놓치지 않는다 크루엘선 하며 그 구체를 던졌습니다. 그 작은 태양은 날아가 아카자를 향했고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자 아카자는 온몸이 그 태양 에너지에 뜨겁게 불타기 시작하며 소멸했죠. 그렇게 아카자가 죽자 모두가 껴안고 살았다고 기뻐했고 이후 귀살대 지온이와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카자의 죽음은 귀살대 내에서도 암울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엄청난 희소식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에스카노르에게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무잔 쪽 진영은 태양의 힘을 사용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에 엄청나게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무자는 어떻게든 저 녀석만 죽인다며 자신을 막아서는 건 없을 테니 어서 방법을 구상하라고 하려며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카자의 죽음 이후 무자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듯한 녀석이 나왔다는 것에 그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5개의 뇌를 풀가동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귀살대원의 일륜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사망한 혈기들에 대한 정보 그들의 마지막 기억에서 찾아내 취합해봤습니다. 그러자 밤에는 말라빠진 남자였다가 어떤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거대한 근육질의 남자로 변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특정 상황은 보통 동이 텄을 때 일어나는 것 같았고 예외적으로 엠무의 혈기술에 빠졌을 때 근육질로 변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밤에 상대하며 정신계에 해당하는 혈기술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신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그자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껏 태양을 극복해 바깥에 나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야 하는 처지가 너무나도 무잔을 열받게 했고 하루빨리 에스카노를 잡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편 에스카노르는 상현삼의 아카자와 엠무와의 싸움 후에 밤에 자신의 몸이 약체화되었을 때 강한 혈기가 싸우게 된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조금은 진지해져 볼까라는 생각을 하며 낮에 자신의 신기인 신브리타의 태양 에너지를 축적시켜 놓은 뒤 언제든 그 힘으로 근육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혈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으며 밤에 엄청난 수색 작업을 펼치는 것 같다는 귀살대 정보 그리고 많은 귀살대원들이 혈기로부터 죽어나가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 에스카노르는 자신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탄지로의 일륜도를 손에 한번 쥐어봤더니 칼이 엄청나게 붉게 물들었고 그 효과가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가 그 칼로 혈기를 퇴치할 때 몸을 베자 목을 베지 않아도 베인 곳의 세포가 불타버렸고 혈기는 그 부분을 재생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의 에스카노르는 이 일륜도에는 자신의 태양 에너지가 담겨 혈기에게 더욱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주들의 무기에 자신의 마력을 주입했고 그들의 무기는 모두 협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귀살대원들은 강력한 상현의 혈기들과 마주쳤을 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인질로 잡혀 에스카노르나 귀살대 본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 어느 날 무라타 역시 임무에 나갔다가 상현육 다키를 만나 인질로 잡히게 되었고 죽을 뻔한 상황이 되었지만 에스카노르의 위치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고 했고 무라타는 에스카노르의 위치를 실토로 해 한밤중 모든 상현의 혈기들과 하현의 혈기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실력을 지닌 혈기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라타가 말한 곳에는 허름한 집 하나가 있었고 멀리서 보니 정말로 말라 깨인 상태에 에스카노르가 집 앞에 나와 있었죠. 다키는 무라타를 한쪽 나무에 묶어놓고 이 녀석은 저 녀석을 죽인 뒤에 와서 천천히 괴롭히며 죽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무라타는 실토하면 안 죽이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소리쳤지만 다키는
지금 혈기의 말을 믿은 것이냐며 비열하게 웃었죠. 에스카노르는 저 멀리서부터 수많은 혈기들이 오는 걸 확인하자 곧바로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집 앞을 귀살대주들이 튀어나와 지켰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5개의 뇌를 활용해 주들이 분명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나키메의 혈기술을 사용해 에스카노르가 들어가 있는 집 자체를 무한성으로 빨아들였죠. 그 다음 모든 혈기들을 다시 무한성으로 소환했고 주들과 나무에 묶여있는 무라타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무라타는 휴 이번에도 살았네 라고 안심했죠. 한편 무한성으로 떨어져 부셔져 버린 에스카노르가 있던 집 혈기들은 그 잔해를 둘러싸고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부스럭거리며 집 파편들이 위로 튀며 근육질의 에스카노르가 일어나 신보리타를 휘둘렀죠. 그 순간 둘러싸고 있던 수십 마리의 혈기가 그대로 반쪽알이 되며 날아갔습니다. 혈기들은 당황했고 밤에는 말라깽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 수백 마리나 되는 혈기들과 12개월들이 모여있는 이상 숫자로 밀어붙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스카노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스카노르의 한방 한방이 수십 마리의 혈기들을 날려버렸고 그의 공격에 소멸해가는 것을 보고 혈기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죠. 그의 뒤로 도망치는 혈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도망치는 혈기들은 상현의 혈기들이 자신의 몸속으로 흡수시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키가 눈치를 주자 하현의 혈기들이 모두 에스카노르에게 덤벼들었고 에스카노르는 마치 하현의 혈기들을 벌레 쳐다보듯이 보며 너무나도 쉽게 썰어버렸죠. 그러자 이번에 한텐구가 다키와 규타로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다키 규타로는 챗 이라고 하며 멀리서 피해 참격과 오비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에스카노르가 도끼 한번 밑으로 내려치자 그것들이 상쇄되어 버렸고 곧바로 그들의 앞으로 나가 한 번에 다키 유타의 목을 날려버렸고 둘은 소멸했죠. 이 압도적인 공격력에 혈기들은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전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계략을 짜기 시작했죠. 나키메의 무한성을 이리저리 옮기며 에스카노르가 자신들에게 닿지 못하게 했고 계속해서 일반 혈기들을 보내 시간을 끌게 했습니다. 적의 변신한 상태라면 언젠가는 변신이 풀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에스카노르는 아무리 신부리타에 의해 근육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도 진짜 태양을 내리쬐며 마력을 얻는 것과는 달리 지속시간이 있고 정호 때만큼은 강한 것이 아니었기에 무잔의 계획에 따라 시간이 계속 소모되게 되었습니다. 일반 혈기들의 숫자는 거의 다 줄였지만 몸에서 마력의 지속시간이 끝나게 되었고 다시 말라깽이로 돌아오게 되었죠. 무잔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면서 이게 바로 5개의 뇌를 활용한 두뇌 풀가동이다 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상현우 교쿠가 이때다 싶어 에스카노르에게 덤벼들어 혈기술을 퍼부었고 엄청난 먼지가 휩싸이게 되었죠. 후후 해치웠나? 라는 부활 플래그를 시전하는 교쿠. 그 순간 엄청난 태양빛이 그 주변을 비췄고 활활 타오르는 듯한 모습에 근육빵빵 에스카노르가 보였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처음 멀린으로 인해 이 세계로 왔을 때 자신의 주머니 속에 어떤 편지와 약이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정말 위급할 때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의 마력이 엄청나게 솟구칠 거예요 라고 써져 있었죠. 에스카노르는 자신의 리타에 저장되어 있는 태양에너지가 전부 소모되어 변신이 풀리자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카노르가 그 약을 먹자 마치 더원 얼티밋에 상응하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주변은 태양에너지로 인해 활활 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원 짭티밋의 상태가 되자 원래의 근육 상태보다 훨씬 더 커졌고 몸 자체가 불타오르고 있는 듯한 위압감을 보여줬죠. 혈기들은 그 에너지가 태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했죠. 부자는 에스카노르의 위압감에 공포를 느껴 나키메를 불러 저 녀석을 당장 무한성 밖으로 보내라고 명령했고 나키메는 에스카노르를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에스카노르가 있는 부분을 조종할 수가 없고 지금 자신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다고 하며 하나밖에 없는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저벅저벅 걸어왔고 리타를 휘두르자 그 일대는 모두 태양에너지에 불타 무너지기 시작했죠. 부자는 상현의 혈기들에게 어떻게든 막아보라고 소리쳤고 조아쿠텐과 교쿠, 도우마가 혈기술을 마구마구 써 에스카노르를 공격했지만 에스카노르가 가만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카노르 앞에서 그 혈기술들이 전부 소멸해버렸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발사하고 있는 에스카노르였기에 태양빛에 약한 혈기술은 아무 소용도 없었던 거죠. 에스카노르가 그들을 쓱 보더니 한쪽 손을 들어 쿠레일 선을 시전해 엄청난 태양에너지의 구체를 모은 뒤 그들에게 날렸고 한꺼번에 도마 한텐구, 교코의 몸이 불타며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때 상현이 코쿠시보가 접근해 달의 호흡으로 에스카노르를 베었고 그 공격은 혈기술이 아닌 검술이었기에 몸에도 살짝 상처가 생겼죠. 그러자 에스카노르가 쓱 코쿠시보를 쳐다봤고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코쿠시보의 6개의 눈으로도 이기지 못하며 압도당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검사인가? 검사에겐 검으로 상대를 해줘야지 라고 하며 손바닥을 쫙 펴더니 그대로 수도치기로 코쿠시보에게 휘둘렀고, 코쿠시보는 달에 호흡을 시전해 그 손날 따위는 베어버리겠다며 칼을 휘둘렀지만 코쿠시보의 칼과 함께 동시에 목이 날아갔죠. 그때 에스카노르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이것이 성검 에스카노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아니 검이라면서 그건 손이잖아 라고 하며 소멸했죠. 부자는 당황하며 저건 어떤 방법을 써도 이길 수 없겠다며 안쓰러를 하기 위해 나키메에게 자신만 밖으로 보내주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미 나키메는 무한성에 있는 에스카노르의 태양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 몸이 타버리고 있었고 무한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싸웠던 그들 바깥을 보니 어느새 공이 터왔고 부자는 태양을 극복해 바깥에 나다니 정도는 괜찮았기에 그대로 도망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성창 에스카노르라고 하며 손가락을 찔렀고 부자는 배가 뚫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부자를 여기저기 찔렀고 부자의 온몸은 빵꾸가 나며 소멸하기 시작했죠. 아니 창이라면서 그건 손가락인데쇼 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렇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 준 약효과도 끝나게 되었고 에스카노르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가 사라졌죠. 하지만 이미 아침이라 근육 상태는 유지가 되었고 저 멀리서 귀날대조들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귀날대조들은 드디어 전원이 속도를 가지게 되어 활약을 하나 싶었는데 부자니 에스카노르만 데리고 가는 바람에 한참을 살아남았다고 했죠. 에스카노르는 이미 이 몸이 그 무장이란 벌레를 소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주들은 모두 감격하며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며 감사를 했고 에스카노르는 영웅이라기보단 신적인 활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조들은 하하 참 오만하시네요. 하지만 당신은 태양의 신인 것 같아요 하며 서로 부둥켜 껴안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때 에스카노르의 몸은 어떤 빛에 휘감겼고 이 마력은 멀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에스카노르는 모두에게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며 작별 인사를 한 뒤 뿅 하고 사라졌죠. 멀리는 자신이 준 마력의 약을 에스카노르가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효과가 끝날 즈음에 다시 소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멀리는 에스카노르에게 여행은 즐거웠냐고 물었고 에스카노르는 타다이마 라는 말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에스카노르가 나오면 더원 얼티밋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 에스카노르의 각성기나 다름없는 더원 얼티밋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신의 생명력을 토대로 발현하는 것인 만큼 이 기술을 쓰면 에스카노르가 죽기 때문에 멀린의 도움으로 더원 얼티밋의 짭을 사용하는 전개를 짜봤습니다. 아무래도 무장 하나 잡자고 에스카노르가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걸게 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